배를 이렇게 저으면은 한 번 저을 때 바로 영향을 받아서 배는 출발하자마자 제가 왼쪽을 저으면 우측으로 회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가능한 덜 주기 위해서 좀 세워서 전진 스트로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세워서. 그리고 뭐 또 뭐 후진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옆으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당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드리는데, 요 그립이에요. 그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는 뭐 샤프트, 그리고 여기는 넥,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블레이드, 날이라고 할게요. 블레이드. 이렇게 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서 그냥 구조에 대해 설명할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배의 앞은 이제 선수와 선미 위에, 여기는 이제 데크라고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그냥 의자, 시트, 그리고 전체 모양을 구성하는 갑판, 이거는 이제 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닥 헐, 사이드 헐, 이렇게 부르요. 헐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뚜아트라고 중간대가 있는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이런 스트랩을 이용해서 뚜아트를 대신했어요. 그래서 뚜아트가 3개가 있어서 이 구조를 잡아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사이드 측면 갑판의 상부, 여기를 거널이라고 불러요. 건웨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짧게 해서 거널이라고 이제 쉽게 부릅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사냥을 할 때 이제 총을 여기다 거치시켜서 뭐 한다는 그런 그 오리진이 있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뭐가 맞는지 모르고 그 사람들도 거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거널이라고, 그래서 저 거널을 우리가 잘 이용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를 탑승할 때, 내릴 때, 런칭할 때, 랜딩할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우리 패들링에 스트로크 할 때도 거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자세를 할 때도 이렇게 뭐 터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거널, 그리고 헐, 선수 선미, 데크, 그리고 그립, 샤프트, 넥, 블레이드. 잡을 때는 어느 정도 넓이로 잡으면 좋으냐? 이거는 우리가 파워 스트로크를 한다면 조금 넓게 잡고 팔로 앉아요. 팔하고 어깨로 젓지는 않고 상체로 젓는데, 근데 우리가 기술적 테크닉 스트로크를 할 때는 조금 좁게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배울 때는 조금 좁게 잡고선 기술적으로 아주 다양한 뭐 이런 거를 막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은 조금 좁게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좁게 잡으면 힘이 안 들어가겠죠. 이 지렛대 원리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가장 편한 쪽을 정도의 넓이를 해주시면 되고, 내가 왼쪽 패들러냐 오른쪽 패들러냐, 이거는 조금은 우측 패들러가 많으세요. 이거는 해보다 보면은 몇 번 졌다 보면 내가 이제 그 우선순위, 내가 우측 패드를 둘로 다 써야죠. 다 쓰는데 우선순위로 내가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하면 그쪽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는 편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측 패들러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텐덤으로 둘이 탈 때, 제가 우측 패드를 할 때 앞부는 자기 방향을 포기하고 좌측 패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둘 다 우측을 하면 배는 계속 왼쪽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기술적으로 하면 둘 다 우측을 해도 일자로 갈 수는 있어요. 하여간에 근데 대칭으로 항상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카약 같은 경우는 앞 사람 뒷 사람이 박자를 똑같이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패들끼리 부딪히고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칭으로 하기 때문에 꼭 박자를 똑같이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패들끼리 부딪히고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칭으로 하기 때문에 꼭 박자를 하나 둘 안 맞춰도 돼요. 주로는 앞에 분은, 오늘 하실 때 앞에 분은 동력을 해주시고, 뒤에 분은 조향, 이거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시트를 거꾸로 해서 이쪽으로 앉으면은 좀 더 이제 짧아지죠. 여기 하면은 체중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니까. 기술적으로는 근데 저쪽에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짐이 많을 경우 뒤에 앉고 앞에다가 짐들을 채우고 밸런스를 맞춥니다. 혼자 할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혼자 제가 앞으로 갈 때는 어쨌든 뭐 짐은 앞으로 좀 밀어놓고요. 네, 뭐
우리가 저 카누를 타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저걸 하겠지만 이따가 되면 보여드리고 하여간에 뭐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트로크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기 앉는 자세는 정말 자기가 잘 찾아야 돼요. 자기만의. 보통 이제 한쪽 무릎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타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문적인 기술을 할 때는 릴링, 무릎 꿇기를 해요. 그게 처음에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니 패드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제 좀 뭐 특이한 스트로크 기술을 할 때는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배 위에서는 이게 진짜 일회편주 나뭇잎 같은 배인데 이게 롤링이 심하죠. 이 배는 상당히 정말 좋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제가 만드는 나무 배들은 1차 안정성은 2차 안정 그건 복잡하니까 그런 건 넘어갈게요. 하여간에 좋은 안정성이 상당히 좋아요. 예. 하지만 언제 전복이 되느냐? 혼자서는 잘 전복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가다가 어딜 부딪히건 뭐건 그러는 일이 없는데 두 사람이 한 번에 타고 내릴 때 제일 많이 그러고 만약에 그 강 한복판에서 호수나 이런 데 한복판에서 우리 저 카약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저희 이제 동호인들 SNS 이걸 보면은 뭐 뒤집어져서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있어요. 전복이 되면은 안 돼요. 상당히 곤란합니다. 전복됐다고 해서 우리가 사망하고 뭐 그러지는 않지만 아주 피곤해져요. 아주 피곤해져요. 강 기슭에서 그러면 괜찮은. 어쨌든 뭐 몸이 좋고 아주 불편해져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카약은 뭐 기술적으로 우리 에스키모 롤 기술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번 뒤집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뒤집어지면 원복하는 기술을 그것만 석 달을 배우고 하기도 해요. 자, 이제 좀 각설하고 스트로크 기술을 해볼게요. 여기서 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 무게 균형. 우리 신체 중에서 머리가 가장 무겁습니다. 그리고 어깨 상부 여기가 전체 체중의 허리 위쪽이 다 차지하죠. 근데 이게 지금 물 위에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조금만 이렇게 돼도 물에서는 이게 훨씬 더 심하다고요.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세는 중력선에서 90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가 있으면 여기를 보기도 해야죠. 근데 이렇게 보면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요가 자세처럼 예를 들어서 기울일 때는 몸을 C자로 이렇게 하면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 배 위에서도 우리가 고관절을 무지 많이 이용해요. 처음에 긴장이 돼서 여기 기립근이 꽉 조여 갖고 있는데 한 30분 있으면 다 알아서 적응해서 풀어지더라고요. 고관절이 이렇게 좀 풀어져 있어야 돼요. 요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이유는 물 위에 있다 보면 알아서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기울여야 되면 몸을 이렇게 하든지 좀 살짝 돌린다든지 요런 거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 전진 스트로크는 가능하면 세우면 좋겠지만 여러분한테는 너무 무리가 되고 이상한 자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3단계를 두는데 이 블레이드 전체가 물 안에 들어가 주면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뭐 너무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의식하진 마시고요. 그거를 이제 캐칭, 뭐 물잡기 딱 하고선 스트로크 해주고 리커버리, 그러니까 복귀. 요걸 이제 3페이즈, 이게 3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가 처음 나갈 때는 이게 이 물을 여기까지 이 넓은 표면적 넓은 이 블레이드로 쫙 하면은 바로 배는 돌아가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젓기가 힘들어요. 근데 2번 정도, 3번 정도 저어주면 배가 스피드를 봐서 나가죠. 그러면 물이 옆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좀 어쨌든 조금 세워서 하면 유리하다는 거 알아주시고
배가 돌아가 일단 저 스트로크 네 가지가 뭐가 있는지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전진 스트로크 그리고 후진 스트로크는 뒤에서 그대로 잠그면서 이렇게 앞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전진 스트로크를 할 때는 여기서 쫙 당겨서 이렇게 하면은 물을 여기다 퍼서 여기로 담는 격이 돼요. 물을 이렇게 퍼올리는 수가 있어요. 이쯤 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지금 이게 물에 떠 있지는 않으니까 이 자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 와서는 옆으로 살짝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슬라이스 하듯이. 그리고 팔이 내 주먹이 내 허리보다 많이 가면은 조정은 쉬워요. 근데 어깨 회전근개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이 앞쪽 인대에 영향을 미쳐서 어깨 손상, 이거는 뭐 물론 하루에 뭐 8시간을 줬고 막 저 같은 경우는 14시간 동안 95km를 이동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한 달 동안 이제 저 캐나다 북부 뭐 오지를 이제 탐사할 때 그런 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직업병들이 좀 있긴 있어요. 하여간에 허리 정도까지만 주먹이 오면은 이렇게 뺀다고 생각하세요. 딱 빼서 이쪽으로 돌아오고 또 자세를 취하고 딱 요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백스트로크는 뭐 단순해요. 돌려서 앞으로 딱 밀어주고, 이때 좀 힘이 여기 많이 가해지지 않게 어깨 안 좋으신 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자, 다음 기술은 이제 스윕. 배를 이제 회전이 잘 되게끔 넓게, 스윕은 이제 빗자루질이라는 뜻이에요. 넓게 저어주는 거예요. 넓게. 또는 이렇게 낮게 해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전을 스핀을 하고 싶으면 딱 이렇게 해서 낮게 해서 이렇게 저어주면 배는 아주 쉽게 돌아가 버려요. 그게 스윕이에요. 그거는 이제 앞사람이 방향을 막 이쪽 저쪽 도와줄 때 좀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배를 옆으로 이동할 때 쓰는 드로우 기술. 드로우는 당기다. 예, 서랍도 그래서 드로우 뭐 이렇게 부르는데 당기다 의미예요. 옆으로 해서 이쪽으로 담궈서 내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고 옆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에 휘청휘청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기술이 딱 당기다가 옆으로 쭉 당겨서 슬라이스로 딱 올려주는 이 기술을 이따가 연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 반대로 이제 밀기가 있는데 이거는 자세가 영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프라이라고 불러요. 프라이는 지렛대라는 소리예요. 지렛대는 왜 지렛대냐? 우리 거너를 이제 앞으로 많이 이용할 거예요. 스트로크에서도 한번 스트로크 한 다음에 이렇게 기대는 일이 많아요. 거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렛대라고 해서 프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이제 오늘 스트로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러더 스트로크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러더 스트로크로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건 누가 하느냐? 여기 쓰던 선미 승선자가 이제 캡틴이 할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전진 스트로크와 프라이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러더 스트로크의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혼자 내가 저었다고 생각할게요. 한 번 저으면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예를 들자면 한 번 저으면 배가 이렇게 이 정도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회전을 시작하죠. 그러면은 다시 제가 12시 방향으로, 그것도 중요해요. 오늘 12시 방향, 11시 방향, 1시 방향, 2시, 3시 방향, 9시 방향,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막 둘이 소통할 때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12시 방향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 번 저으면 약간 이렇게 돌기 시작해요. 그럼 이걸 바로 잡아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프라이라는 기술. 러더 자체는 키 잡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배가 지금 동력을 받아서 쭉 가고 있다고 해봐요.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물이 오면서 여기를 때려서 이렇게 나가죠. 그럼 배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반대로 좌측으로 회전을 해줘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게 러더링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러더 스트로크라고 하면 전진 스트로크를 하고 딱 한 번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프라이를 해줘요. 혼자 탔다고 할 때는 한 번 젓고 이쪽으로 돌아갔으니까 프라이를 해서 이쪽으로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번 저으면 앞으로 약간 돌다가 프라이를 잡아주니까 다시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를 완성시키는 기술이 이제 나중에 어드밴스드 기술에서 J 스트로크와 캐네디언 스트로크라는 임페리얼 스트로크 뭐 이런 거를 또 기회가 되면 할 거예요. 오후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기술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완성시켜야 할 것은 로더 스트로크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약간 이렇게 근데 텐덤을 했을 땐 다르죠. 둘이 탔을 때는 앞 사람이랑 같이 자 시작 하고서 같이 저으면 둘의 힘이 완벽한 밸런스가 맞다면 그냥 일자로만 가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다행히 이 배는 앞뒤에 킬이라고 하는 저게 있어서 상당히 직진성이 좋아요. 대부분의 목조 카누들은 그렇게 일자로 잘 가지는 않는데 이 배는 그 면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이제 그 설명은 이게 다예요. 이제는 물에서 해보는 건데 잠깐만 쉬면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또 여러분 알려드릴 거를 또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타면서 런칭하고 타기 그거를 하고 3포인트 콘택트 배 위에서 꼭 해야 될 것. 그거는 이제 삼지점이에요. 항상 예를 들어서 옆으로 됐던 기슭에서 뭐 비치에서 이렇게 모래톱에서 스타트를 하던 항상 탈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밟아버리면은 균형을 잃어버려요. 물 위에서는 항상 양쪽을 잡고 센터 이렇게 하고선 이러고선 이런 식으로 내가 균형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도록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배 타자마자 해야 될 거 항상 패들은 저랑 같이 있어야 돼요. 여기 어디다 거치시켰다가는 패들 금방 저쪽으로 가버려요. 그 다음에는 패들 혼자 가네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두던지 해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밸런싱 아까 제가 무릎으로 릴링해서 이제 밸런싱 하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로킹이라고 해서 배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해보면 제가 이렇게 적응이 돼요. 이런 식으로 배가 이쪽으로 기울더라도 그렇고 이렇게 그걸 좀 해보고 둘이 타도 딱 한번 로킹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자세에서 자기 포지션에 안정을 찾아야겠죠. 그러고선 이제 뭐 방향을 대충 이렇게 당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톤 이제 그 캡틴이 하는 기술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드로 방향을 이제 제가 이제 저쪽으로 잡아야 되겠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드로 아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당겨도 돼요. 만약 배를 이제 틀기 위해서는. 그리고 프라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렛 때 프라이라는 기술로 미는 거 요거를 이제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방향 키 잡는 거에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배우는 기술에서는. 자, 그러고선 한 가지 좀 더 해야 돼. 중요한 거. 우리가 자동차를 출발만 하면은 세우는 거를 안 했잖아요. 브레이크 밟는 거. 브레이크 기술이라는 건 아주 단순해요. 체크라고 그러는데 체크. 그거는 이제 그대로 물 위에 집어넣고선 버텨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혼자 가다가 이렇게 해주면 배가 쓰긴 쓰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쓸 거예요. 이쪽을 잡아주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번에 자 세웁시다. 브레이크 그냥 브레이크라고 하죠. 체크하지 말고 브레이크 하면 둘이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은 이쪽 이렇게 그냥 담아주고 빨리 세워야겠다 하면 후진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앞에 부딪힐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보호하시면 되고 하나만 조금 더 우선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혼자 이제 출발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뒤뚱거리는 출발을 막아주는 기술 중에서 C 스트로크라는 게 있어요. 그건 조금 그냥 알아두면 좋아서 그런데 C 스트로크가 조금 이 배로는 조금은 애매하긴 한데요. 뭐냐면 C자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출발할 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당기듯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아까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건 이렇게 돼야 되니까 보면 이제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립을 잡고 있는 손이 여기서 이렇게 돌린다고요. 이게 이제 그 J 스트로크라는 건데 요게 조금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온다. 이걸로 방향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러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저 수상에서 여행을 하실 때는 이런 다양한 드라이백이 있어요. 이거 미리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 이런 드라이백이 뭐 다양하게 있고 아주 저렴한 형태 요즘 몇천 원짜리 드라이백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큰 팩도 있고 이런 걸 잘 이용해서 우리가 카누잉을 할 때 제일 큰 궁극적인 적은 바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우리가 어렵게 하는 게 바람이에요. 바람 때문에 방향을 혼자 탈 때는 예를 들어서 2시 방향에서 바람이 오면 잘 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게 러더링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러더 스트로크라고 하면 전진 스트로크를 하고 딱 한번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프라이를 해줘요. 혼자 탔다고 할 때는 한번 젓고 이쪽으로 돌아갔으니까 프라이를 해서 이쪽으로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번 저으면 앞으로 약간 돌다가 프라이를 잡아주니까 다시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를 완성시키는 기술이 이제 나중에 어드밴스드 기술에서 J 스트로크와 캐네디언 스트로크라는 임페리얼 스트로크 뭐 이런 거를 또 기회가 되면 할 거예요. 오후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기술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완성시켜야 할 것은 로더 스트로크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약간 이렇게 근데 텐덤을 했을 땐 다르죠. 둘이 탔을 때는 앞사람이랑 같이 자 시작 하고서 같이 저으면 둘의 힘이 완벽한 밸런스가 맞다면 그냥 일자로만 가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다행히 이 배는 앞뒤에 킬이라고 하는 저게 있어서 상당히 직진성이 좋아요. 대부분의 목조 카누들은 그렇게 일자로 잘 가지는 않는데 이 배는 그 면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그 설명은 이게 다예요. 이제는 물에서 해보는 건데 잠깐만 쉬면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또 여러분 알려드릴 거를 또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타면서 했답니다. 그만큼 이 한 배를 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배를 탄 우리는 크루라고 부르죠. 요즘 크루 뭐 노래같이 부르는 사람도 크루 하는데 그거는 원래 선원이에요. 나랑 같은 배를 탄 선원을 이제 얘기할 때 크루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팀의 크루라고 하면은 이 팀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팀워크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두 사람이 얼마나 팀워크가 잘 맞느냐, 커뮤니케이션과 소통, 여러 가지 텔레파시로 소통을 하든 말로 하든 아니면 어쨌든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는 거는 두 사람이 소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선미의